뉴욕 증시, 국제금리 하락의 상승, 다우 0.2%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발언 속에서도 국제금리 하락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6.74포인트, 0.17% 오른 34,152.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4포인트, 0.28% 상승한 4,378.38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1.08포인트, 0.9% 뛴 13,639.8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오른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8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사익 실업 압박과 이번 주 예정된 국채 발행, 다음 날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로 오름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환경이 상당히 긴축됐다며 이것이 연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최근 들어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하락하고 있어 파월이 이러한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지표에 달렸다며 경제가 2%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상이 필요한지를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을 2%의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만약 우리가 더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경로에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와 굴스비 총재는 모두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집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3분기 성장률이 엄청나게 강한 수치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연준이 다음 행보를 고려할 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했으나 향후 회의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되거나 적시에 2%로 내려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도 주목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3년 만기 국채 480억 달러를 입찰에 붙였습니다. 입찰 규모는 2022년 만에 최대 규모였으나 수요는 탄탄해 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직접 및 간접 입찰자들이 대부분을 가져갔고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입찰은 16.3%에 그쳤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의 입찰 비중이 커지면 수요가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발행 금리는 입찰 당시 평균 수익률과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40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입찰과 9일에는 24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8bp가량 하락한 4.56%를, 30년물 금리는 8bp가량 떨어진 4.73%를, 2년물 금리는 0.86bp 떨어진 4.92% 근방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9월 무역 적자는 615억 달러로 전월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598억 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큽니다. 적자 폭이 확대된 때는 수입이 2월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무역 적자는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에너지와 자재, 부동산과 유틸리티 관련주가 하락했고, 기술과 임의 소비재, 통신과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위워크의 주가는 회사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거래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버의 주가는 분기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주택건설업체 닥터호트는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해 주가는 3%가량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문가들은 이번 주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연준의 일이 끝났다라는 기대감이 완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온 랠리가 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피톨 증권의 켄트 앵겔케 수석 전략가는 시장이 내년 4번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중 첫 번째 인하가 5에서 6월 시기로 앞당겨졌다며 그러나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당국자들이 앞으로 며칠간 발언하면서 연준의 일이 끝났으며 내년 6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을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이치방크의 짐 리드 전략가는 연준이 더 비둘기파적인 기조로 돌아서리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과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둘기파적인 전망에 시장이 반응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분명 금리는 영원히 오르지 않지만 이전 6번 동안 우리는 단기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매번 좌절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0.2%,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8%에 그쳤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인하될 가능성은 76.7%에 달했으며 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20.5%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08포인트, 0.54% 하락한 14.81을 기록했습니다.